증류에 대한 게리의 열정. 게리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는 사이프러스 나무만을 증류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프랑스와 프로방스의 증류 기술과 노하우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에 이듬해 여름에 다시 방문하여 라벤더 수확과 증류 과정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게리는 우리가 라벤더를 단 40분에서 45분만 증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게리는 이미 집에서 여러 차례 실험을 해보았고 증류에 대한 폭넓은 연구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벤더 오일의 완전한 화학적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의 증류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40분 정도만 증류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며 당시 시장이 대부분 향수 산업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게리는 이러한 설명에 그리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 설명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매우 저렴한 합성 오일 제품과 직접 경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향사들, 특히 대형 조향사들은 라벤더 오일이 천연인지 합성인지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값싼 원재료일 뿐이었습니다. 증류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요소는 에너지 소비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증류 방식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라벤더 짚을 연료로 사용해 추출 챔버를 가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가스를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증류실 아래에서 불을 피우는 작업자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전체 에센셜 오일 부피의 95%만 추출하는 선에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5%를 추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오일의 시장 가치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비용 문제 외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라벤더는 수확한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증류되어야 했습니다. 수확한 라벤더는 트랙터가 끄는 트레일러에 실려 즉시 증류소로 운반되었고 곧바로 증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증류 과정에서 일부 농부들에게는 오일 생산의 마지막 20%를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를 얻기 위해 추가로 15분에서 20분간 증류를 더 해야 하고 이때 분당 연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증류의 마지막 단계는 무거운 분자들이 대부분 추출되는 시점이며 이는 완전한 에센셜 오일이 완성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증류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하면 생산된 오일의 최종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로마 테라피용 에센셜 오일의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생산자들은 향수 산업의 기준에 맞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게리는 증류 제조자들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그들을 재교육하기로 결심했고 그 목적을 위해 일정 부분 금전적인 투자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게리를 고객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완전한 오일 구성 성분이 포함된 오일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침내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일시간 증류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증류 과정에 매혹된 게리 형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과정에 집중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소다병을 반으로 잘라 만든 간이 용기에 증류 45분 후 플로럴 워터꽃 증류수를 담아 물에 소량의 오일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보통은 소량의 물방울만 남아있어도 우리는 증류를 중단했지만 게리는 물에 기름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증류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마다 오일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며 완전히 오일이 사라질 때까지 증류를 지속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농장에서 증류를 시작하기 전 라벤더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는 약 400가지의 다양한 화학 성분 또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추출되는 성분은 가장 가볍고 휘발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더 무거운 성분을 추출하려면 라벤더를 더 오래 가열하거나 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낮은 온도와 더 낮은 압력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온 증류 방식은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시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즉, 물의 흐름이 멈추는 시점이 오면 더 이상 추출할 오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응축기를 증류 챔버에 연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증류기는 가스로 작동하므로 온도를 완벽하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대형 추출 챔버 아래에서 수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야 했기 때문에
추출 과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리는 완전한 에센셜 오일 성분 구성을 일관되게 옹호해왔습니다. 즉, 화합물이 분리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면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화합물이 자연적인 비율로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타임 오일은 하나의 화합물만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티몰 성분만 추출하여 사용할 경우 이 화합물은 피부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임 오일이 완전히 증류되었을 때의 티몰은 독성이 없으며 다양한 유익한 특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게리는 에센셜 오일은 화학적 구성이 완전한 천연물이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평생 목표는 증류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오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추출된 오일을 영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밀교 신자이자 증류사 한 명을 게리에게 소개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 남성은 밀교에서 신성한 비율로 여겨지는 황금 비율에 따라 증류 탱크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사는 추출 챔버의 직경과 높이가 황금 비율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비율을 따를 경우 증기는 일정한 방식으로 방출되어 탱크 내부와 식물 사이를 원형으로 순환하며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기가 부드럽게 위로 흐르도록 설계된 백조의 목과 연결된 추출 챔버 상단의 뚜껑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게리는 영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작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들은 서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대화는 주로 밀교적이거나 영적인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논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습니다. 게리는 이 사람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밤낮으로 이 과정을 분석하며 연구했습니다. 한 번은 게리가 탱크 안에서 증기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직접 안으로 들어가 증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증기를 방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챔버의 디자인을 끊임없이 수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증류소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던 동안 게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탐구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사이의 문제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영적인 접근 방식을 항상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결국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저의 행정적, 예산적, 재정적 제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했지만 때때로 차이로 인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덕분에 오히려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식 증류소에 투자하고 원통형 추출 챔버를 사각 모서리의 용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을 때 게리는 이 변경 사항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오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 후에야 동의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화합물이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확과 증류 사이의 시간이 단축되어 식물 재료를 미리 시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의 방법으로는 신선한 식물을 증류할 때 수분 함량이 높아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예전과 같은 양의 물을 사용했지만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동일한 품질을 얻기 위해 증류 시 사용하는 스팀의 양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가수분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작업해야 할지를 배웠고 그 결과 지금까지는 식물을 미리 시들게 하지 않고도 더 나은 품질의 오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리 형의 에센셜 오일에 대한 열정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품질에 대한 게리 형의 집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